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월요일 뉴욕 증시가 하락으로 마감지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간밤 뉴욕 증시는 10월 PPI가 둔화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주요 지수가 일제히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특히나 1% 넘게 급등하는 모습이었죠. 장중에 국채금리가 또 하락한 영향을 받아가기도 했는데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밤사이 쏟아졌습니다. 장중 변동이 다소 크게 벌어진 상황도 있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소식 같이 전하면서 섹터에 대한 전략들까지 같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3가지 정도 장 전에 우리가 확인을 해볼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시장의 반등을 이끌었던 것은 물가 데이터였습니다. CPI에 이어서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PPI도 결국엔 하락했다, 예상을 하회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PPI는 CPI의 추가적인 하락을 내포하는 게 아니냐라는 시각이 나왔습니다. PPI 같은 경우는 CPI의 선행지표이기 때문에 이것이 4개월 연속 하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 CPI 데이터가 아마 연속성을 띌 수 있을 것이다. 인플레가 정말 잡히고 있다라는 쪽에 방점이 찍힌 거죠. 그러면서 뉴욕장은 강한 분위기를 나타냈습니다. 특히나 그 내부적으로 봤을 때 미국에서는 워낙 서비스에 대한 경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서비스 물가가 잡혀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서비스 가격이 올해 최초로 역성장했다라는 내용 등이 포함이 됐습니다. 자, PPI 그리고 코어 PPI가 모두 예상을 하회하는 데이터, 전년 대비, 전달 대비 모두 다 수치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물가의 꺾임이 시장에는 상승의 요소가 됐는데요. 제가 출근했을 때만 해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와, 오늘 탄력 너무 좋다라는 이야기를 꺼내고 자리에 앉았었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상승을 반납하는 일부 이슈가 등장을 했습니다. 일단 그 전에 발표된 내용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미사일 100발 정도를 퍼부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최근에 계속 휴전할 거다, 포로 교환할 거다 이런 얘기 있다가 갑자기 또 100발을 날렸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며 지정학적 리스크가 올라갔습니다. 거기다가 문제는 폴란드 국경에 러시아 미사일이 떨어졌다 이런 속보가 전달됐습니다. 폴란드인이 최소 2명 사망했고 폴란드는 깜짝 놀라서 전투기를 출격시켰다라는 얘기였죠. 나토 참전 가능성까지 커지면서 확전에 대한 우려가 등장했고요. 순식간에 뉴욕장은 상승분을 반납하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일단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미사일이 아니고 미사일의 파편이 튄 것이다. 이런 쪽으로 얘기가 잡혔고요. 미국은 상승분을 다시 회복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나토의 이 집단방위 보장 조항이 있는데요. 회원국 중 한 곳이 공격을 받으면 회원국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 나토와 러시아의 갈등이 좀 심화될 여지는 있다, 시장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조금 일단락돼가는 분위기입니다. 지켜봐야겠죠. 또 일부 긍정 회로를 돌리는 멘트로는 국내도 그렇고 언제나 전쟁은 이 휴전이 있기 직전에 가장 격화된다. 그렇기 때문에 휴전의 기대를 놓지 말아야 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 지켜봐야 되는 중요한 변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에서 중국을 향한 시선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에 대한 시선 변화가 확인되는데요. 배런스에서 보도를 했죠. 증권가 중국 경제 긍정적 선의 움직임이 나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보고서가 좀 주된 이유인데요. 리오프닝을 염두에 둔다면 중국 주식의 낮은 보유율을 이제는 피벗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담겼습니다. 10월 공산당 회의 직후에 이제 중국 경제 답 없다 이런 분위기가 잠시 형성이 됐었죠. 제로 코로나나 각종 정책이 좀 부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많이 만회하는 소식 등이 최근에 전달되고 있죠. 리오프닝을 할 거다, 부동산에 지원할 거다 이런 소식이 전달되면서 중국 경제, 중국 주식에 대한 시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밤사이 뉴욕장에서 알리바바, 핀듀오듀오, 진동닷컴, 트립닷컴 중국 업체들의 주가가 급등으로 치솟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 이슈들이 있었고요. 이걸 뉴욕장이 소화를 했던 거죠. 자, 좋은 분위기 이어가다가 이 시점에 바로 폴란드 관련해서 미사일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파편이었다, 실수일 수 있다, 이런 얘기 등이 나오면서 낙폭
상승폭을 줄였던 걸 다시 회복해 나갔고요. 다우는 0.1%, 나스닥은 1.4% 상승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월마트와 홈디포의 실적이 나왔는데 예상보다 좋았다라는 것에서 경기 침체 우려감도 조금 줄였다라고 시장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이렇게 소비가 견조하다면 인플레가 그렇게 빠른 속도로는 잡히지 않을 거야, 이런 얘기도 함께 언급이 되네요. 자, JP모건에서는 조금 시장의 흥분을 누르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인플레 둔화 속에 반등이 나왔는데 지금이 차익 실현 시점이다. 너무나 희망회로를 굴리지 말아라 라는 내용이었고요. 포지션 일부를 축소할 것을 권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종목들 분위기 볼까요? 전반적으로 이 성장주들이 강했다라는 것 확인이 되고요. 좀 더 쨍한 초록들은 반도체 쪽에서 나왔죠. 반도체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월마트가 6% 이상의 급등 움직임 확인이 됐습니다. 월마트가 3분기 재고 수준이 상당한 개선이 됐고 연간 전망치를 올려잡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강력한 미국 경기를 대변하는 종목이니만큼 월마트, 홈디포, 타겟 이런 쪽 실적을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홈디포도 실적 괜찮게 내놓으면서 1.6% 상승이었고 제약바이오나 금융주 쪽이 시장 대비는 약한 흐름 확인이 됐습니다. 자, 종목별로 좀 따로 떼볼게요. 계속 태양광 쪽에 대해서 긍정적인 보고서가 요즘 많이 나와요. 도이치방크가 미국 입지가 강한 태양광을 사라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썬런 5%, 인페이지 에너지도 올랐고요. 썬파워, 솔라이츠까지 상승 흐름 보였죠. 그리고 워렌 버핏이 쏘아 올린 반도체 공입니다. 이것은 퀴즈처럼 이렇게 돼 있네요. 쏘아 올린 반도체 공.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이상 올랐고요. 엔비디아, AMD, 그리고 ASML, TSMC까지 급등입니다. TSMC 10% 급등 있죠. 잠시 후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겁니다. 워렌 버핏 측에서 TSMC에 대한 관심도를 올리면서 시장에 대한 관심이 같이 올라갔고요. 월마트가 강하면서 타겟과 코스트코, 빅라츠 등의 유통 쪽도 상당히 강한 탄력을 나타냈습니다. 한동안 계속 떨어졌었죠. 휴전 얘기가 있으면서 방위산업주들이 오늘은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자마자 올라가는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국내장과 조금 연동이 될 만한 섹터들 이슈인 만큼 잘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시장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저는 잠시 후에 앞서 반도체 이야기 자세히 풀어볼 겁니다. 네, 저는 오랜만에 미용 의료기기 쪽으로 브리핑 준비해봤습니다. 어제 관련주들이 다 같이 올라갔기 때문인데요. 미용기기, 제이시스 메디칼, 휴메딕스, 비올, 유한양행, 루트로닉 등등이 올라갔고요. 보톡스 관련주들도 강세였습니다. 한국 BNC 14%대, 휴온스 글로벌, 파마 리서치 등등이요. 그리고 의료기기 관련주에서는 아스타가 14%대, 레고캠 바이오, 원익 등등이 올라갔고요. 임플란트 관련주들도 대체적으로 강한 분위기를 형성했습니다. 긍정적인 보고서가 나오면서 힘을 좀 받아간 건데요. 다올투자증권에서 최근에 이 미용 의료기기, 오스템 임플란트 등등의 또 임플란트 관련주까지 모두 포함해서 산업에 대한 리포트를 냈습니다. 그런데요. 미용과 의료기기, 보톡스, 임플란트 업체 등이 10월에는 분기 말 효과로 인해서 9월 대비해서 이 전월 대비 감소하는 추세가 보이긴 했지만 여전히 전 부문으로 봤을 때는 전년 대비해서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갔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 리포트 때문에 어제 관련주들이 강하게 또 힘을 받아간 건데요. 특히 그중에서도 클래시스를 비롯해서 루트로닉이라던가 제이시스 메디칼은 3분기 호실적까지 기록하면서 최근에 또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클래시스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나온 리포트 하나 볼 텐데요. 제목은 더할 나위가 없었다였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보시면 각각 전년 대비해서 30% 이상 증가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4분기에도 국내 신제품 볼류머의 출시에 따라서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55%나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볼류머는 고주파 리프팅 장비로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다가 해외 진출 전략이 가시화되면서 앞으로가 좀 더 기대된다라는 내용의 리포트였습니다. 다올투자증권에서는 클래시스를 탑픽 종목으로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도 관련해서 뉴스가 나와서 하나 체크해 볼 텐데요. 미국의 현지 생산 공장을 증설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년 8월에 완공하는 게 목표라고 하고요. 내년 9월부터는 신규 공장에서 제품을 양산할 예정인데 이 오스템 임플란트의 공장이 완성이 된다면 한국과 미국, 중국 3개국 생산 공장에서 전체 연간 생산량의 11%를 차지하게 될 뿐만 아니라 미국 생산본부는 이번 공장을 증설하고 나면 기존의 생산량 대비해서 58%가량 더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소식과 리포트 힘까지 받아간 건데요. 좀 더 자세하게 다올투자증권 리포트를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미용기기 쪽은 10월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특히나 10월에 루트로닉의 수출이 좀 더 강한 모습 나타내면서 북미 중심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앞서 봤듯이 클래시스를 탑픽으로 꼽고 있었고요. 보톡스 쪽에서는 브라질과 태국 중심으로 해서 기타 국가들의 안정적인 성장세에 주목해보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웅제약은 여전히 선호주로 꼽고 있었고 휴젤의 경우에는 상하이의 락다운이 해제되고 나서 중국 쪽의 수출이 회복되는 것을 주목해보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플란트 관련주는 10월에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가량 늘어났고 오스템 임플란트와 덴티움을 선호한다라고 꼽았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봤듯이 미용과 의료기기, 보톡스, 임플란트 관련주 종류도 많고 섹터도 다양한데요. 과연 이 중에서 어떤 종목들 우리가 접근하면 좋을지 내 장바구니에 담아볼 종목 잠시 후에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쪽 섹터에서 꽤 많은 종목들이 한 번씩 시세를 내고 있다는 점 주목하면서 실적 데이터까지 해서 담아볼 종목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쪽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죠. 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한 향후 전망이 긍정적으로 나왔고요. 또 그것을 시사하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일단 업황에 대한 이야기는요. DB금융에서 올해 D램과 낸드 출하량이 한 5% 내외 증가이다. 이게 보통보다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나쁜 이야기인가 하고 들여다봤더니요. 지금 P와 Q가 같이 하락하는 중인데 그런데 내년에 이런 식으로 메모리 가격이 급락하고 출하가 줄어든 상황이라면 다음에 탑재량이 어김없이 증가했었다라는 것을 근거로 들었었고요. 내년도에는 가격 방어가 된다라는 기존에 우리가 최근 돌렸던 반도체의 상승 회로에 또 들어맞는 이야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내년 3분기부터 업황 반등이 있을 것이고 주가는 선행해서 지금부터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다만 이 DB금융의 리포트는 대형주 위주의 관심을 좀 집중시켜라 지금은 이라고 의견을 내놨고요. 이 반도체 전반에 대한 긍정의 시각을 뿜어내는 데는 이쪽에서 또 이슈가 있었습니다.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 포트에 TSMC를 넣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3분기에 5조 원 이상을 TSMC를 매입하는 데 썼다라는 건데요. 3분기에 주식 매입하는 자금의 절반 이상이 TSMC로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이런 기술주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워렌 버핏이 TSMC를 담았다? 이것만으로도 시장에선 나름 의미를 갖다 붙이기 바빴죠. 워렌 버핏은 IBM에 투자한 적이 있으나 그렇게 큰 수익을 내지 못했었고 기술주 쪽에서는 애플 정도로만 집중해 나가는 전략이었었는데 TSMC를 담으면서 애플의 TSMC의 고객사가 애플에 있는 만큼 이 두 업체를 같이 끌고 간다? 미래에 대한 무언가의 시나리오를 그리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판단이다라는 의견 등이 쏟아졌고요. 월가에서는 워렌 버핏이 TSMC 없이는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다. 앞으로 TSMC 제품들은 수년간 지속적 성장이 약속된 분야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어제 우리 시장의 반도체와 반도체 소부장의 강세를 이끌어갔던 요인이었고요. 어제 이 이슈는 반도체 대형사보다는 중소형주 쪽에 좀 더 큰 영향을 줬습니다. DB하이텍이 7% 올랐고요. 대표적인 반도체 장비사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10% 가까이 상승이었죠. 우리 시간에 많이 얘기 나눠봤었던 SNS텍 그리고 하나마이크론, 진만쌤의 종목이기도 하죠. 15% 어제 급등 나오기도 했습니다.
전반의 시스템 반도체부터 부품주까지 강세 움직임이 같이 이어졌다라는 점, 긍정적인 포인트죠. 더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 그리고 지속적으로 전달해 드리고 있는 이재용 회장의 일정 중에 하나 바로 ASML CEO 회동이 오늘 유력하다인데요. ASML은 세계적인 독점적인 노광 장비 업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한국에 클러스터 구축을 하고 있는데 2,400억을 한국에 쏜다라는 거 일전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제 인터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됐고요. 그가 꺼내놓은 멘트가 반도체 시장 10년 동안 성장할 거고 우리는 고객사 근처에 있는 게 리스크를 줄이는 거라 판단한다. 그래서 한국에다가 이 정도 돈을 투자하는 것이다라고 의견을 내놨습니다. 자, ASML 하면 노광장비라고 말씀을 드렸고 포토 공정 이야기 드렸었죠. ASML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실적을 내놨는데요. 1년 사이에 매출 가이던스를 크게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EUV 장비가 진화하고 있다라고 코멘트를 달았고요. 지금 ASML의 이 노광장비 같은 경우는 그 어떤 반도체 장비보다도 공급이 지연되고 있는 쪽이죠. 그래서 슈퍼 을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ASML이 내놓은 이 데이터가 하나 있는데요. 이 반도체 생산에 들어가는 웨이퍼가 얼마나 투입되고 있는가입니다. 그런데 ASML이 예상했던 수치보다 1년간 웨이퍼 투입량은 훨씬 많았다. 생각보다 반도체 수요는 탄탄하다라고 이야기를 꺼내놨고요. 앞으로의 전망치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내다봤습니다. 결국 반도체 시장이 지금 괜찮아라고 위로해주는 내용이 담겼었던 거죠. 자, 그러다 보니 ASML이 주목하는, ASML이 상징하는 EUV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시장은 받아들였습니다. 저희 11월 들어서 EUV 얘기 정말 많이 나누고 있는데요. 노광공정, 포토공정이라고 말하고 반도체의 성능과 또 반도체 생산의 효율을 올리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EUV는 지금 핫 키워드입니다. 이렇게 전해드렸던 바가 있었죠. 어제도 관련한 종목들이 다 올랐습니다. SNS틱 7%, 동진세미캠, 원익 IPS, 그리고 FST까지 주가 급등이 나왔는데 EUV 관련 종목들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전략들 잠시 후에 한 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가나 안 가나 볼까요? 채팅창에서 또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워런 버핏보다 민영 앵커가 더 빠르다라고. 감사합니다. 네, 가나 안 가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재유행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어제 1일 신규 확진자가 다시 또 2달 만에 7만 명대 재진입했는데요.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진단키트 관련주가 어제 또 국내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일제히 급등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그동안 또 많이 올랐다가 또 내려갔다가 이런 모습을 반복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유효한 접근 전략이 있는지 어떤 종목들 봐야 하는지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특히 어제 장에서 일동 그룹주들이 일제히 강했습니다. 일동제약, 일동홀딩스 모두 다 상한가로 마감을 지었는데요. 개별적으로 이슈가 있었어요. 시오노기 제약과 일동제약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해서 일본에서의 긴급 사용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가 다음 주에 개최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승인 기대감이 부각이 되면서 어제 관련주들이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관련해서도 이야기 시간 된다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가나 안 가나 준비해봤습니다. 네, 가나 안 가나까지 살펴봤고요. 다시 한번 이 얘기가 또 나왔다는 게 불안하긴 한데 눈여겨볼 종목들이 있을지 확인해보죠. 지금부터 전략 챙겨보시죠. 시장에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 잡아볼 거고요. 앞서 언급됐던 전략들 챙겨보죠. 자, 유창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은 물가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꺾이고 있다는 것이 PPI를 통해서 또 확인이 됐습니다. CPI의 연속 하락을 기대하며 뉴욕장이 올랐는데 중간 변동을 조금 키웠던 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100발의 미사일을 날렸다라는 이슈, 또 폴란드의 미사일 파편이 떨어졌다, 네.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건데요.
이 부분들 어떻게 받아들이고 소화하실지 궁금합니다. 일단 PPI가 좋게 나왔다는 얘기는 다음 달 CPI도 좋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미국 증시가 이제 그 지표 발표하면서 급등세를 보여줬는데, 엄밀히 따지면 그 이후에는 주가가 못 올랐어요. 물론 그 폴란드 관련해서의 지정학 리스크가 좀 발발하면서 뭐 이거 잘못하다가 핵전쟁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감들이 좀 있었죠. 왜냐면은 폴란드는 나토에 가입이 되어 있고, 그러면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가 본격적으로 전면적으로 전쟁에 참가할 수 있는 명분이 되기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핵전쟁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우려감들이 있었는데, 이건 좀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것 때문에 하락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 같은 경우는 지표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4%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개장을 하고 나서 더 우상향 기조를 보여줬어요. 근데 어저께 같은 경우는 지표 발표하고 나서 유럽이 먼저 그냥 도루묵 그 상승하기 전 가격으로 회귀를 했고, 미국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좀 부담스러워한다 그럴까? 이미 이런 것들이 노출이 좀 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요. 그러면서 좀 조정이 나온 상황에서 이제 폴란드 이슈가 나오면서 한번 흔들렸다가 올라왔는데, 조금 지켜보려고 하고 있는 심리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가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이미 좀 지난주부터 반영이 되었고, 또 많이 올라왔다는 인식들, 우리나라도 그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주가 상승 탄력도 조금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다만 이제 긍정적인 거는 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어저께 보면은 종합주가지수는 강보합인데 코스닥이 2% 올랐어요. 그 얘기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기존 몇몇의 주도주에서 시장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중소형주까지도 지금 상승을 불러일으키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을 좀 대비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만은, 있는 현금 없는 현금 다 끌어다가 주식을 살 것은 아니다. 일단은 올라가는 거에 조금 지켜보시면서, 뭐 올라오면 올라갈수록 저는 좀 비중을 좀 줄일 준비를 하자. 그래서 오늘부터 저는 좀 비중을 이번 주 중으로 해서 주식 비중을 50% 혹은 40%대로 좀 줄이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 주식 비중을 완전한 매도는 아니지만 조금은 좀 줄여나가는 작업을 하자라고 의견 주셨네요. 앞서 JP모건에서도 지금부터는 주식 비중을 조금 줄일 것을 권고한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저희는 JP모건 부럽지 않습니다. 이 대표님이 계시니까요. 네, 시장에 대한 코멘트는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전쟁에 대한 얘기는 뭐 사실 이거는 예측이 불가한 거니까 네. 뭐 그냥 어저께 두고 봐야겠죠. 또 미국도 뭐 펜타곤이라든지 백악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긴 했는데, 일단 좀 지켜보자라는 것이고, 이게 실수로 간 것이라면, 파편이 실수로 날아가서 사고가 난 거라면 크게 어떤 움직임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정말 러시아가 그동안 우리는 아니다라고 했지만 거의 러시아로 판명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된다라면 한 달은, 최소 일주일은 이거에 관련해서 이슈가 좀 시장을 흔들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실수하고 사과하느냐, 혹은 뭐 폴란드 측에서 강경하게 네. 주장을 한다면 또 나토 측에서도 나름 어느 정도 액션은 있어야 될 것이니까, 그런 좀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섹터로 갑니다. 미용 의료기기, 임플란트 쪽 데이터들이 계속 좀 좋게 나오면서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괜찮게 보시는 종목 있으세요? 원래 미용 의료기기 쪽은 항상 좋게 보던 섹터예요. 맞아요. 뭐 제 임플란트든 미용 기기든 그래도 여러 번 대표님이 얘기 많이 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네, 한 9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러 번 좀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그 이후에는 조금은 이제 시장과 함께, 특히 이제 중국이 코로나 봉쇄가 진짜 끊임없이, 그러니까 완화된다 했다가 강화하고 완화된다 했다가 강화하고 하다 보니까 좀 못 올라갔었죠. 근데 최근 어저께 같은 경우 중국이 상승한 것도 어떻게 보면 봉쇄 완화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컸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최근 2주 동안 중국이 상당히 강하게 올라온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코로나 봉쇄 완화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거 뉴스 나오면 뭐 5% 오르고, 뉴스 나오면 또 4% 오르고, 어저께도
한 3% 이상 올라왔거든요. 홍콩 증시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뭐 화장품 관련된 것이든 미용 의료기기든 뭐 임플란트든 관련된 종목군들이 최근 한 1, 2주 흐름만 본다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어요. 일단은 뭐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수요 계속 나오고 있어요. 꼭 중국뿐이 아니라 신흥국 쪽으로 해가지고 또 북미라든지 유럽 쪽으로 해가지고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치료가 미뤄졌던 치아 치료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고되고 있고 수출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역시 마찬가지, 미용기기, 미용 의료기기라고 할까요? 아니면 미용기기라고 할까요? 이 시장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전 세계 시장이 이 시장의 성장세가 연평균 15% 이상 될 것이라 평가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제품들이 상당히 많은 인기를 끌고 수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출 동향만 본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수출량은 늘어나고 있고 또 대표적으로 늘어나는 국가가 또 중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관련해서는 정말 이 미용이라든지 임플란트 시장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성장 계속 기대하고 있고 코로나가 이렇게 봉쇄를 강함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늘어났다? 그럼 코로나가 좀 봉쇄가 완화되거나 끝난다라면 정말 더 높은 수출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전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게 덴탈 쪽과 미용 의료기기 쪽 각각으로 나눠서 종목을 봐야겠죠? 그렇겠죠. 근데 말씀하신 것도 덴탈 쪽은 그렇게 썩 주가가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나마 좀 보신다라면 오스템 임플란트가 최근에 다시 좀 살아 올라오려고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게 긍정적이라 보고 있고요. 네. 제이시스 메디칼, 또 클래시스 이런 기업들은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어요.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그저도 한 번인가 제가 언급해 드린 것 같은데 한두 번 주가 흐름이라든지 실적 이런 거 보신다라면 조금은 더 길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이시스 메디칼과 클래시스 관심을 두고 저희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는 덴탈 쪽에서 굳이 종목을 선정하신다면 좀 지켜보자라는 판단이었고요.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저의 반도체 브리핑과 대표님의 픽이 일치했어요. 그래서 네. 하나로 가겠습니다. 주도주에서 중소형주로 시장 분위기에 변화가 나온다. IT 부품단 어디를 봐야 되는지. 뭐 다 잘 가는 것 같아요. 뭐 기판도 잘 가고 있고 반도체 소재 부품 쪽도 잘 가고 있고 뭐 워렌 버핏이 TSMC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서 투자 심리도 개선된 부분들이 좀 있죠. 근데 왜 TSMC만 투자를 했는지 우리나라 그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좋은 삼성전자도 있는데 네. 오히려 TSMC는 더 안 좋게 보고 있는데 뭐 워렌 버핏이 투자한 것인지 그 직원이 투자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꼭 워렌 버핏을 추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3분기 때 3조 8천억 손실 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분이 매수한다고 해서 다 올라가는 건 아니다. 길게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TSMC 최근에 주가 보면 한 달 사이에 많이 올랐더라고요. 뭐 삼성전자도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IT 반도체가 몇 번 이 시간에서 언급해 드렸을 거예요. 조금씩 그러니까 뭐 EUV든 뭐 시스템 반도체 쪽이든 그런 쪽에서 이제 특화된 쪽에 대해서 먼저 움직임이 나왔고 그러면서 이 상승이 좀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지 않나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실적 대비 저평가에 대한 인식이 좀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판 쪽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BH 같은 기업들, 뭐 코리아 서킷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매수가 조금 둔화되면서 오히려 이러한 매수 여력을 좀 다른 중소형 단으로 좀 이동시키고 있지 않나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이비전 시스템이라든지 제우스, 뭐 리노공업 좀 주목하고 있는데 저는 만약에 그러니까 추격 매수도 가능하다. 시장만 조금 더 전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큰 흔들림이 없다라면 또 늘림시 매수 보시는 것도 좋고 카메라 쪽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어저께도 카메라 관련돼서 많이 올라왔는데 네. 그 폴디드 줌. 예, 폴리드 좀 맞죠. 그쪽이 지금 좀 주목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저도 지금 올해 폰을 바꿨고 이번에 아이폰 신제품도 보면 카툭이라고 그랬죠. 그 카메라 툭 튀어나오는 거.
이게 되게 보기 안 좋더라고요. 근데 내년에 나올 갤럭시 시리즈가 이게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플도 좀 이와 가서 삼성이 이 기술력을 이 특허가 갖고 있어서 우회된 특허를 적용해서 내년 제품에 적용시킬 수 있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움직이는 걸 수도 있는데 카메라 쪽 관련해서 조금은 주목하실 필요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하이비전 시스템을 좀 꼭 반도체는 아니지만 네. 좀 첨가를 좀 해봤습니다. 네, 중소형 IT 반도체 종목들 내에서 관심을 둘 만한 종목 압축을 해주셨습니다. 차이스픽 종목들 중에서도 PSK가 있고 DBI텍이 있어요. 둘 다 12% 정도 수익이 나 있는 상황인데요. PSK도 리뷰를 살짝 해주신다면요. 네, 뭐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 이제 PSK는 이제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뭐 DBI텍 같은 경우도 그때 말씀드린 게 이제 물적 분할 취소하겠다 하면서 이제 바닥을 만들었을 텐데 그때 이런 이슈가 해소가 된다라면 저평가 인식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고 또 꾸준히 좀 잘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당분간은 반도체 IT 쪽은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차이스픽 저희 수익률 준비되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 현대일렉트릭이나 뭐 두산바켓 등의 종목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건설 기계 쪽 혹은 전력 쪽 이쪽 종목들 살짝 언급 주시면요. 네, 뭐 현대일렉트릭은 계속 좀 좋게 번다라고 몇 번 말씀드렸었죠. 저는 갈 수밖에 없어요. 뭐 사우디가 됐든 저기 뭐 신재생 에너지가 됐든 뭐 우크라이나 재건이 됐든 전력 송배전을 건들지 않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대일렉트릭을 그때도 대장주라고 말씀드렸었고 조정이 나오는 듯 하면서도 꾸역꾸역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도 6%가 오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충분히 연말까지 계속 좀 보셔야 된다. 저는 연말 내년까지도 보실 필요가 있다. 이게 연초부터 조정 없이 쭉 올라온 종목이 몇몇 없는데 현대일렉트릭이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산밖에 당연히 좀 더 보실 필요 있다. 제가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도 그때 한번 언급해 드렸었는데 네. 그 종목도 좀 잘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건설 장비 기계는 이번 주까지는 뭐 저는 썩 좋게 보고 있지는 않지만 뭐 빈살만, 라움시티 이런 이슈들이 피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번 주까지는 좀 지켜보면서 조금 이제 수익 실현을 좀 하실 위치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두산바켓 꾸준하게 현대일렉트릭과 함께 계속 관심권을 두고 가자라는 의견입니다. 1분 정도 시간 더 있어서 가나 질문을 드려볼게요. 코로나가 또 부각이 되고 있어요. 대표님 코로나 앓으셨던가요? 아니요, 아직은.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 4명의 이렇게 출연진인데 절반은 지나가고 절반은 아직입니다. 네. 코로나가 다시 한번 또 많이 얘기가 되고 있어요. 확진자 증가, 사망자 증가 소식 들리는데 관련해서는 포지션 비축 안 하실 거예요? 그렇죠. 뭐 이게 그 연초 그러니까 여름 전 초여름이죠. 그때 어마어마하게 확진자가 나왔어도 주가가 올라온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진단 키트를 투자한다? 정말 좋은 종목군들 많은데 굳이 뭐 이런 종목을 투자하는 게 맞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백신 관련해서도 요즘에 선택권이 좀 있다고 해요. 저도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4차 백신을 맞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선택권이 좀 있기 때문에 오히려 SK바이오사이언스가 더 불리할 수밖에 없겠죠. 뭐 그런 부분들을 좀 본다라면 저는 코로나 관련해서 좀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면 또 시장에서는 이슈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연속성을 띈다라고 보면서 투자하기에는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약 바이오 쪽 이야기를 사실 오늘 좀 나누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만 좀 마무리 짓고 오늘 장중에 또 움직임이 이어진다면 그에 대한 브리핑과 전략도 같이 챙겨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